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7년 전 겨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 가까운 역 근처에서 그 여자를 처음 봤지요. 어디 지역인지는 혹시나 저를 알아볼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니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역 근처에 자주 다니던 PC방에서 하루 종일 죽치고 있다가 밖에 나오니 날이 아직 헌하더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을 새버리고 마른 거죠. 갑자기 전날에 못 잔 피로가 쏟아져서 집에 가서 자려고 하는데 큰삿거리 건널목에서 그 여자가 제 뒤에서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잠깐 실례 좀 할게요. 라고 물어오는 소리를 듣자마자 도를 아세요? 그런 거 물어보는 거라는 걸 단번에 알았죠. 제가 조금 만만해 보이는 외모라서 인상이 선하다 어쩌다 하면서 이런 쪽 사람들이 자주 꼬이기 때문에 말 걸어오는 말투만 들어도 무슨 목적으로 저한테 말을 걸은 건지 딱 알겠더군요. 대번에 눈치채고 인상을 팍 쓰고 나서 기분 나쁜 표정으로 단칼에 거절하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말을 걸어온 그 여자의 모습이 딱 보기에도 저보다 나이가 어려 보였고 약간 백치기가 느껴지는 맹한 표정인데도 불구하고 화장기가 하나도 없는데도 아름다운 외모와 그때가 겨울이라 롱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그 두꺼운 외투로도 그 안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예상이 갈 정도로 대단한 곡선을 가진 여자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약간 멍청하게 생긴 스타일이기도 했지만 그건 요즘 그녀 또래의 여자와는 다르게 꾸미지 않고도 이쁜 모습 때문에 그렇게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남자라면 한 번쯤 꿈에 그려봤을 법한 여자가 말을 걸어오니 저도 주춤했습니다. 보통은 짜증을 내면서 단칼에 거절했을 텐데 생각지도 못한 미모의 여성의 등장에 잠깐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머뭇대는 제 모습을 보고 제가 그녀의 이야기가 관심이 있다는 듯이 오해했는지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인상이 좋아 보인다니, 좋은 기운을 타고났다느니 하는 평소와 다름없는 레파토리로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쪽 사람이 아니기를 바랬지만 그런 여자가 저한테 다른 이유로 말을 걸어올 리는 없다고 생각했지요. 한창 그녀의 얼굴과 그녀의 롱패딩 안쪽을 훑어보듯 쳐다보다가 더 이상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듣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평소처럼 거절하고 갈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녀의 맹한 모습을 보니 문득 장난을 한번 쳐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말씀 고마워요. 이야기 더 들어보고 싶은데 제가 밤을 새우고 나와서 그런지 지금 너무 피곤해서 그러는데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었고 거절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저도 손해볼 것 없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단 1초를 고민하지 않고 알겠다고 하면서 앞장을 서더라고요. 앞장을 서서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모양이 자기가 아는 곳으로 저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조용한 데 가자고 한 게 전데 제가 미쳤다고 그 여자가 안내하는 곳으로 따라가겠습니까? 안 봐도 그 여자 같은 사람들이 작업을 치고 있을 소굴 같은 곳일 텐데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할 이유가 없었죠. 앞장서는 그녀를 내버려두고 가만히 서 있으니 고개를 돌려 왜 안 따라오냐는 식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그쪽에 아는데 가자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너무 졸려서 그러니 근처 숙박업소로 가서 마저 이야기해주세요. 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아니면 말고 식의 대화였어요. 이번에는 당연히 거부할 줄 알았는데 혼자 막 끙끙대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안 있어서 마음을 굳힌 건지 알았다고 하면서 저를 뒤에서 따라오더군요. 집 주변이고 이 근처 지리는 훤하게 꿰고 있어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최대한 허름한 곳으로 그녀를 데리고 들어갔지요. 카운터 보는 아줌마한테 말 잘해서 15,000원 주고 방을 빌렸습니다. 카운터에서 주는 비닐백을 받아들고 방으로 가는데 문득 이 여자는 뭘 믿고 따라온 거지 하며 속으로 별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그녀는 눈치를 보다가 적당한 곳에 무릎을 포개고 허리를 꼿꼿이 세워서 바닥에 앉고는 저를 뚫어져라 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괜히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저는 낮잠이라도 자야겠다는 말로 방에 들어왔으니 일부러 침대에 누워서도 서로 얼굴 마주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배려해서 자리를 잡아 앉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물쩡거리다 저도 결국 이불 속으로 들어갔고 고개만 빼곤 꺼내서 그녀의 눈을 응시했더니 제가 생각한 무드는 잡히지가 않고 그녀는 기계마냥 대뜸 그녀가 하고 싶은 말을 하더라고요. 조상님이 어쩌고 하면서 진지하게 본론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녀를 방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그 여자가 말하는 게 제 귀에 들어오지 않고
제사 말고 제밥에만 관심이 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녀도 그게 일이라고 배운 대로 조상님의 기운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데 제가 아무 대답도 않고 그녀 얼굴만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 답답했는지 몸을 베베 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실례라고 난방이 작동해서 방안이 데펴지기 시작하니 그녀도 땀이 나기 시작한 건지 드디어 외투를 벗어던지고는 다시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한 대로 외투 속에 감춰진 그 여자의 진짜 본체는 대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겨울에 이러는 것보다 여름에 활동을 한다면 아마 그녀는 실적이 단체에서 제일 가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존재만으로도 남자들을 불러 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정신 잃게 만드는 그녀였는데 더 멋들어진 모습을 보게 되니 그때부터는 정말 목이 타고 마른 침만 계속해서 넘어가더라고요. 열변을 토하고 있는 그녀였지만 그녀가 하는 말은 귀에 하나도 들려오지 않고 제 시선은 오직 그녀의 얼굴과 아래를 번갈아가며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녀도 그제서야 제가 그녀 말은 듣지 않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제 시선까지 눈치챘는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저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모습에 그녀의 경계심부터 풀어줘야겠다 싶었지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웃긴 게 그녀가 먼저 저희 경계심을 풀고 조상님한테 제사 지내게 만들어줘야 하는 건데 이젠 입장이 바뀌어서 제가 그녀의 경계심을 풀으려고 하고 있으니 말이지요. 제가 이불을 걷어차고 나와서 그녀 옆에 가까이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당황해서는 뭐예요? 라고 하면서 경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능글맞게 조상님한테 제사도 안 지냈는데 조상님이 이끌어서 당신과 나를 만나게 해줬다고 너스레를 떨었지요. 이게 다 제가 조상님한테 소홀했던 덕분이라고 조상님이 저한테 만족했으면 당신을 나한테 안 보냈을 거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상님한테 잘했다가 당신을 더 이상 볼 기회가 사라진다면 어차피 실제로 만날 일도 없는 조상한테 미움 좀 받겠다고 했습니다. 조상님한테 미움받는 대신 당신하고 더 가깝게 지내고 싶다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자다가도 이불을 걷어찰 정도로 유치한 멘트였는데 그녀는 제 멘트가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얼굴을 봤더니 양쪽 볼따구가 새빨개져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날 그녀랑 쇼부를 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정신에 작업을 치려다 보니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술이 갑자기 땡기더라고요. 잠깐만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고는 과자 한 봉지에 소주 몇 병을 사들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리바리 싸들고 온 소주 몇 병을 보니 그녀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다짜고짜 술을 왜 사오셨냐고 따지는 걸 대충 얼버무리면서 그녀를 달래줬어요.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서 몇 잔 마시다가 혼자 마시면 재미가 없으니까 같이 마시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주저하더니 이내 결국 잔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는 정말 용우상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든 그녀랑 잘 돼보려던 저와 어떻게든 조상님 제사를 지내서 저한테 돈을 뜯어내려던 그녀였으니 서로 목적이 확실하지만 조율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지요. 술 기운에 눈이 반쯤 풀렸는데도 계속해서 조상님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선 정말 그 집념에 박수를 쳐주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녀 수법이나 의심 없이 방까지 따라온 걸로 봐서는 경험도 별로 없고 이 바닥에서 오래 살아남기는 글렀다는 생각이 들었고 산전수전 다 겪은 저한테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제가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은근슬쩍 그녀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제가 원하는 걸 하나씩 말하면서 밀당을 했더니 저를 속여 넘겼어야 했던 그녀가 역으로 저한테 속아 넘어가 버린 거지요. 밤을 새우다시피 있다가 잠에 들은 것 같습니다. 눈을 뜨니 아침이 밝아있었고 그 여자는 제 팔을 베고 제 품 안에서 잠이 들어있더군요. 화장기가 전혀 없지만 예쁜 얼굴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또다시 힘이 솟아나더군요. 그렇게 잠들어 있는 그녀에게 한 번 더 어떻겠냐고 흔들어 깨우려는데 그녀가 눈을 뜨자마자 제게 건넨 첫마디는 이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으니까 조상님께 제사 드릴 거죠? 술이 조금 깨서 그런지 다시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온 그 여자였습니다. 눈은 뜨는 둥 마는 둥 잠에서 덜 깬 모습으로 눈 뜨자마자 그러는 그 여자를 보니 질리기도 하고 그런데 또 너무 예쁜 모습에 저도 모르게 알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지금은 경제적으로 조금 아쉬운 상황이라 준비가 되면 연락을 주겠다고 하니 그 여자도 알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뒤로도 제사 이야기는 형식적으로 하기만 했지 본연의 목적을 잊고 저랑 지내는 게 즐거웠나 봅니다. 만날 때마다 제사는 언제 지내겠냐 물어보긴 하지만
강요한 적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녀의 미모 때문에 몇 번 더 만나긴 했는데 막상 같이 데이트 같은 걸 하려니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정도 만나다가 제 쪽에서 정이 떨어져서 연락을 끊어버리긴 했지만요. 그녀는 아직도 어딘가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 조상님 걱정을 해주고 있을까요?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